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유탄스러운 세계지리의 진짜고 민진웅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지역 구분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3강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세계 지역 구분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주요 하천, 그리고 산맥,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계 주요 하천과 산맥 위치를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중요한 하천들 그리고 중요한 산맥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강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고요, 유량도 가장 많다 그랬죠. 그리고 나일강과 함께 세계에서 어떤 강이 가장 긴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어디가 하천의 시작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아직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나일강은요, 사막을 관통하는 외래 하천이라 그랬고요. 주변에 많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하천이라 그랬죠. 그리고 호주에 있는 머리 달린 강은 호주의 농농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하천입니다. 자, 세계 산맥도 알아봤었습니다.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호주 동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로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안데스 산맥까지 알아봤었죠.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세계의 지붕,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었죠. 이렇게 산맥들의 특징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주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럽은 중요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치 꼭 살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저와 노스핀, 네덜란드 벨루야, 독일로 오라니까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학교에서도 수업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 그거 진짜예요? 선생님 친구 진짜 네덜란드랑 독일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진짜도 있고요, 가짜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참고로 남아공에 정말 친구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금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있대요. 정말 잘 팔린대요. 많은 월급 받고 일하고 있다는데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으니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살펴봤었죠. 북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로 나눌 수 있고, 북아프리카는 이슬람교의 영향권에 속하는 건조 문화권이다. 중남부 아프리카는 여전히 토착신앙과 민족, 원시 부족 위주의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커피 원산지,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랑 가나는 카카오 수출량이 많아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세계 지역 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오늘도 끌림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은 네 번째 끌림입니다.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은 1년에 4개월 가까이밖에 육로가 열리지 않는 곳이어서 방문하기 힘든 곳인데요. 어디냐면 바로 인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라다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인도의 라다크는요, 인도 북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해발 3,000에서 400m 정도의 고지로 험한 산악과 깊은 골짜기, 높은 고원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춥고 건조하여 유목민이 사는 곳입니다. 라다크는 이러한 지리적 폐쇄성 때문에 오랫동안 문명의 손길을 타지 않고 자급자족을 통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티베트계 라마교이고요. 티베트의 문화와 풍속이 삶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라다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티베트 불교 사원인 곰파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곰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라다크 곳곳에는 약 30여 개의 곰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부분 외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멋진 절경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6월에서 9월까지 요 사이 동안만 라다크로 가는 육로가 열리게 되는데요. 1년 중에 길지 않은 기간 동안만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비스럽고 더욱 방문하고 싶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라다크 사진 잘 보셨나요? 1년에 4개월밖에 갈 수 없대요. 정말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가려면 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될까 찾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돈 많이 모아서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들 가슴속에 잘 담아 두셨다가 언젠가는 라다크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라다크를 가슴속에 풀고 오늘 세계 지역 구분 두 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대륙은 바로 아시아 대륙입니다. 아시아로 가보죠. 자, 아시아에서 먼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동북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나라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 나라
우리나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몽골을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네, 중국은 완전 짱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량 1위, 쌀 생산량 1위, 석탄 생산량 1위, 전 세계 대지의 절반이 여기 살아요. 굉장한 나라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바로 중국,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60억 명 중에 14억 명이 여기 살고 있는데요. 공식 인구는 14억 명인데요. 지금 철저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비공식 인구까지 따지면 16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전 세계 4분의 1이 여기 살아서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던데 한 달 1시에 중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점프를 꽝 하고 땅 하면은 세계 지진이 날 거란 얘기를 하던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현재 미국에 이어서 2위의 세계 국민 총생산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일본이 2등이었는데 중국이 추월을 했죠. 정말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세계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큐멘터리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왠지 좀 저렴하고 좀 질 안 좋은 인식이 좀 강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만큼 굉장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일본 한번 살펴보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신기조산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발생하고 태풍, 장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폭설도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악한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일본이 국민성이 정말 근면성실하다고 얘기하죠. 자, 일본은 과거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에 추월당해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고령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일본은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래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공업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라던가 첨단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요, 그 자원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자원들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태평양이 면한 해안 지역의 공업이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까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 몽골입니다. 자, 몽골은 중국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자, 몽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넓은 초원 떠오르죠. 자, 몽골은요, 국토의 대부분이 스텝이라고 하는 기후에 속해서요, 넓은 초원이 발달합니다. 넓은 초원에서 다양한 가축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목축하는 유목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맑은 기후 환경 하에서 넓은 초원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2.0 정도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막 4.0이 넘는 사람도 있답니다. 4.0이 측정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시력이 좋냐면 예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렌즈 광고였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몽골 사람들이 막 말 타고 나옵니다. 저 멀리 말이 3마리 지나가고 있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렌즈를 딱 끼고 와서 아니야, 4마리야. 그랬더니 말이 딱딱 뛰다가 뒤쪽에 있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몽골 사람들이 정말 눈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도 제작했을 텐데요. 넓은 초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도 굉장히 좋고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없대요.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답니다. 몽골이고요. 자, 동북아시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인 위치상 아메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양 문명이 교차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여기를 우리는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요, 축구가 인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94년도였나?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 이 태국이 우리나라를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마치 막 북경일처럼 정말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예전에 이 동남아시아에 베컴이 여기를 방문했었는데요. 체계적인 축구 스타죠. 베컴을 보러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답니다. 베컴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도망쳤대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기자가 있거든요. 이때 베컴을 취재하러 동남아시아에 갔었대요. 저 멀리서 베컴이 도망치고 있길래 막 택시 타고 가면서 야, 베컴 빨리 타라, 내가 주워줄게, 베컴 빨리 타! 막 이랬대요. 근데 베컴이 결국에 못 타가지고 베컴 미안해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는요. 백함 타라! 미안해 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백함의 발이고요. 백함 타라! 빨리 타라! 백함 타라!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라오스고요. 미안해 사과하고 있죠. 엎드려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머리랑 팔이에요. 미얀마 이렇게 됩니다. 백함 타라 미안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친구 정말 있어요. 백컴을 취재하러 간 거는 좀 지연된 얘기긴 한데요. 자, 어찌됐건 베트남부터 살펴보죠. 베트남은 굉장히 긴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베트남은요, 세계적인 농업 국가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쌀을 3번에서 4번 가까이 재배한대요.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재배해봐야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기온도 높아서 정말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쌀 생산 국가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하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이 빅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형 마트 이런 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3층인가 올라갔더니 3층 전체가 이 상품을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바로 커피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커피들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브라질이고요. 베트남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쌀과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다음 캄보디아 가보죠. 캄보디아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이용해서 수많은 관광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이고요. 심지어 캄보디아 국기에 앙코르와트 사원이 딱 그려져 있어요. 자, 앙코르와트는요, 건물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유적들이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려면 뭐 한 달, 심지어 2달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정말 감상하면서 보려면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대요. 저는 3일 갔다 왔거든요.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보고 왔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최초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제작되었는데 이후에 뭐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교 사원으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 바로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타이, 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죠. 태국 하면은 관광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카오산 로드라고 하는 곳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배낭여행객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낭여행을 하러 딱 가면은 정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타이는요, 코끼리 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나라도 코끼리처럼 생겼습니다. 예, 귀 있고요. 코 이렇게 길다랗게 있죠? 예, 그래서 코끼리쇼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막 사람이 딱 누워있고 막 코끼리가 막 밟을까 말까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관광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고요. 베트남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1년에 3번 혹은 4번 가까이 쌀을 재배하는 나라예요. 세계적인 쌀 수출국. 그리고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얘도 불교, 얘도 불교예요. 자, 다음 라오스로 가보죠. 자, 라오스는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인데요. 얘도 역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요 네 나라, 그리고 미얀마까지 더불어서 이 나라들은 다들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감, 타라, 그리고 미얀마. 자, 그리고 타이는요, 지리적 위치상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모두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얘네들은 영국, 그리고 얘네들은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는데요. 타이는, 태국은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태국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아래쪽에는 2개의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 나라의 이름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는 왼쪽과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개를 합쳐서 말레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끝자락에 조그만 도시 국가가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의 이름이 바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요, 다양한 천연 자원으로도 유명하지만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선 별로 유명한 스포츠가 아닌데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스포츠래요. 바로 F1 혹시 아세요? 레이싱. 예.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레이싱이 열리는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레이싱이 열리는 나라예요. 레이싱.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레이시아는요,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자,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교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축제들이 모두 열리는 나라이고요. 주석, 그리고 팜유, 고무와 같은 천연 자원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아래쪽에 있는 싱가포르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지리적으로 이 말라카 해협이라는 이 해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다양한 배들이 다들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들을 이용해서 중개 무역이 발달한 나라예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나라고요. 도시 국가라서 굉장히 조그매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약간 크고요. 인구는 서울보다 조금 적은데요. 국민 총생산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자, 싱가포르의 또 다른 별명은요, 파인 컨트리라고 불리는데요. 파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다,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치안이 잘 갖춰진 나라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냐? 두 번째, 파인은 벌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벌금을 많이 때린대요. 그래서 뭐 침 한 번 뱉으면,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벌금이 엄청나게 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적으로 태형, 엉덩이, 곤장을 때리는 태형이 남아있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죠. 자, 오른쪽에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자, 필리핀은요, 과거에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교를 믿고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핑글리시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가서 조금 당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영어를 사용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고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화산섬이에요. 왜냐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신기 조산대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필리핀. 다음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아래에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이고요.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역시 천원 자원이 굉장히 많아서 석유 수출했다가 지금은 수출 안 하고 있지만 석유 생산도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요. 고무 생산 많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커피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커피 뭔지 아세요? 예, 루악 커피라고 하던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처음에 이 루악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으면 이 겉에 과육은 다 먹고 씨앗은 이제 배출된대요. 이거를 이제 숙성시켜가지고 만든 커피인데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똥을 먹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에서는 이 커피 한 잔을 막 4만 원에 팔기도 한대요. 예, 이 루악 커피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예요. 세계적으로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더불어서 적도가 지나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가 발달하고요. 세계적으로 열대림이 굉장히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열대림을 베어가지고 다양한 목재를 생산해내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남부아시아로 가볼게요. 자, 남부아시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 가장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인도겠죠. 중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세계 인구 2위고요. 쌀 생산량 2위, 밀 생산량 2위. 그 정도로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자, 인도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고요. 공업도 발달했고요. 농업과 목축업도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소가 많이 사육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소를 신성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먹진 않죠. 대신에 농업에 이용합니다. 예, 신을 농업에 이용하는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성시하고 있지만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를 도축하지 않아서 소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인도의 정가운데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목화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다음, 이 나라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고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까지 인도예요. 여기가 바로 아삼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삼. 세계적으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이 1200에서 1300mm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삼에 있는 체라푼지라는 곳은 연강 수량이 13,000mm래요. 10배나 내리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요. 많은 비를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세계적인 차 생산지가 바로 아삼이라는 곳입니다. 자, 인도는 이렇게 농업도 발달했지만 공업도 엄청나게 발달했는데요. 특히 그 방갈로르라고 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인도 출신 사람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공대 출신의 어떤 이 공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교육열이 높아서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대요. 방갈로르,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부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인도이고요. 또 조그만 나라가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파스타 먹으러 가서 이렇게 빵 안에 이렇게 그 면 담겨가지고 나오는 요리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이 빵이 여러분 빠네예요, 빠네.
제가 예전에 어떤 파스타집에 빠네를 먹으러 갔는데 빠네를 막 먹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썩을까봐 걱정이 됐는지 여기다 방부제를 넣어놨더라고요. 빠네를 먹다가 방부제를 발견했습니다. 빠네 방부, 빠네 방부. 그래서 파키스탄, 네팔 방부예요. 빠네 방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빠네는 여기 음식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빵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게 동그란 빵이에요.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도나 네팔 음식 가시면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빵 많이 먹어요. 그냥 그걸 빠네라고 합시다. 빠네 방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억지스럽네요. 자, 파키스탄이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예요. 과거에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하나의 나라였는데요. 예전에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분류됐다가 이제는 파키스탄으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여기 이렇게 인더스강이 지나고요. 인더스강 주변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요. 세계적인 밀 생산국입니다. 펀자브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펀자브, 재미를 잡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네팔과 부탄.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자리 잡고 있죠. 네팔과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팔은 인도와 더불어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석가모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지금 석가모니가 이 사실을 본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어쨌든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인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의 봉우리 중에 8개가 바로 네팔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산을 비롯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네팔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 부탄. 부탄은 남부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불교의 일종인 라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연국가를 선포한 나라이기도 하대요. 생산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 피다 걸리면 징역살이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혹시나 놀러 가시면 나중에 커서 놀러 가셨을 때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부탄 금지국가입니다. 다음 방글라데시, 방글방글 웃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요. 겐지스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겐지스강 하구에 넓은 삼각주라는 지형이 발달하는데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예요. 자,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이 비가 겐지스강으로 흘러드는데요. 방글라데시는 겐지스강이 범람할 때 홍수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지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고 방글방글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요.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래요. 굉장히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넓은 겐지스강에 있는 충적평야에서 쌀 생산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파키스탄과 더불어서 이슬람교 많이 믿는 나라이고요. 자, 남부아시아의 마지막 나라 살펴보죠. 요 나라고요. 스리랑카라고 부릅니다. 스리랑카가 위치하고 있는 섬이 실론섬이에요. 실론섬. 실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차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차 생산 국가, 특히 차 중에서 홍차 생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그거가 되는 거죠.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요. 힌두교도와 불교 간에 오랫동안 내전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남부아시아 살펴봤고요. 다음은 서남아시아로 가보죠. 자,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기 호수가 2개 있어요. 호수나 혹은 바다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 정가운데 카스피해라는 곳입니다. 여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카스피해. 그리고 카스피해 오른쪽에 조그만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다라고도 불리고요. 얘는 아랄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컸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 이제 건조 지역에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호수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곳이에요. 카스피해 아랄해인데요. 얘는 분명히 육지 안에 있는데 왜 해자, 바다가 붙었냐면 바다랑 호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바다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스피해, 아랄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오른쪽에. 자, 이쪽이 중앙아시아인데요. 중앙아시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대부분 탄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식으로 탄으로 끝납니다. 탄은요,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 민족이 사는 땅,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중앙아시아는요,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은 건조 문화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나만 여러분들 위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와 접하지 않는 가장 큰 내륙국인데요. 이름이 바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예요. 카자흐스탄.
세계적인 목화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목화 생산량이 많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탄자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지역들은 건조 문화권에 속하고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가보죠. 자, 왼쪽에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헷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얘는 정확히 아시아에 속하는데요. 국토 100% 중에 97%가 아시아고요. 3%가 유럽에 속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유럽과 아시아에 모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에 속하는 게 좀 이득일까요? 아시아에 속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무래도 좀 유럽 쪽이 조금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터키도 너무 유럽이고 싶은 거예요. 국토의 3%가 유럽에 속하는데 나도 제발 2위에 껴줘! 라고 했다가 퇴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도 좀 넣어줘라 계속해서 가입을 요청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이고요. 지리적인 위치상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예요. 예전에 오스만 트루크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중심지였고요. 터키의 수도가 바로 이스탄불, 현재는 수도가 아니지만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추고 있는 곳이 터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터키 오른쪽에 카스카프 3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나라예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카스피해에는 수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카스피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를 노리는 여러 나라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카스피해입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바쿠 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아제르바이잔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로 내려오죠. 자, 여기에 조그만 나라 4개가 모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그만 나라가 4개예요. 그래서 넷이 있는 나라입니다. 넷이 있네요. 넷이 있어요. 넷이 있어요. 넷이 있어요예요. 넷이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넷이 있어요. 넷이 있어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입니다. 넷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세 나라 모두 약간 좀 정치 상황이 조금 좀 불안정해서 아직까지 조금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과거에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지였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교 믿는 나라들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그리고 유대교 세 종교의 세 종교의 성지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넷이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올게요. 서남아시아. 자, 서남아시아에서도 이쪽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석유 많이 생산되니까 석유 수출해서 돈 많이 벌겠죠? 완전 좋은 거죠. 오예! 아싸! 오예! 아싸! 그래서 오예! 아싸!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오예! 오만과 예멘이고요. 아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 석유 많이 생산해서 너무 좋아요. 오예! 아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만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국가고요. 예멘! 힙합을 사랑하는 예멘입니다. 자, 두 나라 모두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석유를 생산하긴 하지만 오펙의 회원국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아랍에미리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죠.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 기후 지역이라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가지고 석유 생산량이 엄청 많은 나라.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죠. 자,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내륙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 요 나라가 이란, 죄송합니다. 카타르 하나 빼먹었네요. 오예, 아싸 다음에 여기 카타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석유 생산 많고요.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가장 큰 나라 이란이고요. 이란 옆에 이란과 앙숙인 이라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요 사이에 조그만 나라, 요 나라가 바로 쿠웨이트입니다. 자, 이 중동 지역은요.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리고 석유 생산이 많다. 이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실 뭐 나라 위치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위치를 막 꼬치꼬치 캐묻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는 위치를 아셔야겠죠.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슬람교 그리고 석유 두 개의 키워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요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고요. 몇 년 전에 2001년이었나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나라죠. 바로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부, 탈레반 정부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전히 미국의 영향에 놓여 있고요. 아직까지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아메리카
중에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죠. 자,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서 구교, 카톨릭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틴 계열의 라틴 민족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미국 아래쪽에 있는 이 나라, 바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세계적인 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환경오염이 제일 심한 도시이기도 해요. megxico. 자, 멕시코는 미국과의 접경 지역에 수많은 공업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고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이 저렴한 임금이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멕시코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멕시코. 다음 오른쪽에 여기를 카리브해라고 부르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나라는 요 나라인데요. 이름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 카리브해 지역은요. 과거에 이제 유럽 열강들 식민 지배를 받을 때 플랜테이션 농장이 굉장히 넓게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쿠바도 흑인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쿠바는 뭘로 유명하냐면 쿠바하면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그 특산물 하나 있는데요. 아바나라고 하는 곳에서 시가 담배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사탕수수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쿠바.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라틴 아메리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브라질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죠. 인구도 정말 많고요. 브라질은요 개발도상국인데 공업보다는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광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광물자원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철광석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철광석 이외에도 수많은 광물자원들을 수출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농농업. 여기서 생산되는 가장 유명한 작물 바로 세계 생산량 1위인 커피이고요. 2등은 베트남인데요. 2등인 베트남보다 2배 이상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커피를 생산한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커피 유명하고요. 그리고 쿠바와 마찬가지로 사탕수수 유명한 나라예요. 그리고 목축업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가 사육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점 있죠? 그 패스트푸드점에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패티 대부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브라질에서 온 패티를 많이 드셔보았을 거예요. 세계적인 목축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목업과 광업, 특히 광물자원 생산량이 많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나라고요. 브라질 하면 또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축구 그리고 삼바 축제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죠. 브라질은 축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축구 공도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생산된 공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팔려가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에 많은 축구공, 볼을 판매한대요. 그래서 브라질은 볼을 팔아요. 어디에? 아르헨티나에. 브라질은 볼을 팔아요. 아르헨티나에. 브라질 볼 팔아.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온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요. 브라질과 더불어서 농목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 접경 지역에 팜파스라고 하는 온대 초원이 발달하는데요. 여기서 세계적으로 많은 양이 밀이 생산되고 많은 소가 여기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식육 고기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맨날 고기만 먹고 사는 거죠. 그만큼 소도 많고요. 많은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축업 발달했어요. 밀 생산량 많고요. 그리고 온대 기후가 나타나서 백인의 비율이 높다. 다음 볼리비아랑 파라과이는요, 그리고 유명한 나라들은 아니죠. 이 두 나라는 원주민의 비율이 높고요.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아서 백인들이 별로 거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여전히 원주민 문화가 많이 살아있는 곳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볼리비아는 특이하게 내륙국이죠. 바다와 전혀 접하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해군을 갖고 있어요. 이 볼리비아 이쪽에 티티카카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군이 막 훈련을 하고 있대요. 과거에 이쪽 칠레 북부가 볼리비아 땅이었대요. 그래서 해군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칠레랑 볼리비아가 전쟁을 하다가 여기를 칠레한테 뺏겨버린 거죠. 우린 해군이 있었는데 이제 해군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너무 아쉽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강력한 해군을 자랑하던 나라였어. 호수에서라도 훈련하자. 그래서 호수에서 훈련을 하고 있죠. 내륙 국가이지만 해군을 갖고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볼리비아. 원주민의 비율이 높아요. 자, 다음 위쪽으로 가보죠. 자, 브라질 북서쪽에 있는 요 나라,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콜롬비아 역시 커피 생산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콜롬비아 모두 커피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 그래서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순으로 커피 생산량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브라질 얘기할 때 축구 얘기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하면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나라랑 어떻게 붙었냐, 그리고 결과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들썩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콜롬비아 사람들이 콜롬비아가 에콰도르랑 붙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에콰도르한테 패했는데 몇 대 몇을 졌냐면 7대 0으로 졌대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완전 막 폭동이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콜롬비아가 에콰도르한테 패했어요. 7대 0으로. 알겠죠? 콜롬비아, 에콰도르한테 패했다. 7대 0으로. 7대 0입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콜롬비아, 커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에콰도르는 나라 이름 자체가 적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적도가 지난 나라입니다.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는요, 세계적인 고산 도시이고요. 전형적인 고산기후,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열대 고산기후가 나올 때 여기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에 가면요, 이렇게 어떤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선이 하나 그려져 있대요. 적도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막 북반구 갔다 남반구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적도가 지나는 나라, 에콰도르, 이퀘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에콰도르. 자,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페루. 페루 하면 과거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죠. 태양의 제국, 잉카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유적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페루 하면 꼭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꼭 가보고 싶은데요.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봤더니 너무 높이 있어도 올라가긴 힘든데 막상 올라가면 우와! 하고 끝이래요. 좀 가볼까 말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엄청나게 아름다운 유적이랍니다. 바로 마추픽추라는 유적이 페루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페루도 역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처럼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원주민의 문화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곳입니다. 페루, 잉카 문명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칠레.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롱기스트 네이션이에요. 자, 얘는 왜 이렇게 기냐? 지난번에 산맥할 때 말씀드렸듯이 안데스 산맥이 여기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칠레는요,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위쪽은 건조기후 나타나고요. 아래쪽은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대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불리는 기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가장 먼저 맺었는데요. 이 칠레에서 많은 양의 포도 그리고 와인들이 수입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칠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칠레 아래쪽으로 가면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빙하가 발달했던 곳이에요. 우리 노르웨이 북서해안에 빙하의 영향을 받은 피오르 해안이 있다 그랬죠? 여기도 역시 피오르 해안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빙하의 영향을 받은 피오르 해안이 남쪽에 나타나요. 요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와 쿠바 살펴봤고요. 브라질은 볼 팔아요. 아르헨티나한테. 콜롬비아는 에콰도르한테 패했어요. 7대 0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요 나라 하나 남았는데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권총처럼 생겼는데요. 예전에 그 비비탄 총 중에 베레타라고 하는 총이 있었거든요. 베레타. 권총을 닮았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거 다 외우고 마지막 남는 애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베네수엘라는요, 석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의 회원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마라카이보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생산이 돼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특히나 남학생들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세계에서 미인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여기 가면요, 미인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가면 일단 딱 들어가면 너는 어디 고치면 우승할 수 있겠어. 2억만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굴 싹 다 고쳐주고 걸음걸이 다 바꾸고 이래가지고 미인 대회를 위한 학원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석유 말고는 이 나라는 좀 경제적으로는 수준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미인 대회에서 한번 입상하면 정말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미인 대회에 조금 목을 걸고 있는 거죠. 조금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좀 눈이 호강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미인 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미녀들이 많은 나라 베네수엘라까지 살펴봤고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교 많이 믿고요. 대부분 에스파냐어 사용합니다. 물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사용하지만,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요, 게르만족 영향을 받습니다. 앵글로 섹슨족.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개신교 많이 믿고요. 주 언어가 영어인 국가들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있죠. 앵글로 아메리카. 자, 미국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완전 짱인 나라입니다. 국민 총생산 1위. 그리고 농업과 공업이 모두 발달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불리고 있죠. 미국. 자, 과거에는 여기 오데호를 주변으로 굉장히 넓은 공업지역이 발달해 있었어요. 여기를 스노우벨트 공업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스노우벨트 공업지역이 현재 많이 쇠퇴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남서해안으로 많은 공업지대들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썬벨트 공업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중앙평원에는 넓은 지역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업도 발달했고 농업도 발달했고 세계에서 국민 총생산도 가장 많은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미국 땅이에요. 알래스카라고 불리는 곳이죠. 옛날에 러시아한테 헐값으로 사왔는데요. 러시아가 뭐 별 생각 없이 팔았어요. 야, 이거 별로 쓸모없는 땅인 것 같아. 너 사라.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 여기에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시작하죠. 러시아가 막 땅을 치면서 우와 후회합니다. 알래스카라는 곳이에요.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툰드라 기후가 넓게 나타나서 이누이트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미국 이쪽에 있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국토가 엄청나게 넓죠.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런데 국토의 대부분이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나타나요. 사람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죠. 얘네 뭘까요? 호수예요. 핀란드의 빙하호 많이 발달한 것처럼 여기도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에 수많은 호수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캐나다의 북부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의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접경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다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는 넓은 냉대 기후가 나타나서 침엽수림이 넓게 발달하는 지역이에요. 침엽수림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펄프와 재질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재지 공업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세계 신문지에 이용되는 이 세계 신문 용지의 4분의 1을 캐나다에서 공급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많은 임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업과 농업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지만 임업 그리고 광업을 이용해서 국가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미국과 캐나다. 자, 그리고 캐나다의 서쪽 해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해안이 발달하는데요. 역시 내륙 지역과 함께 빙하 영향을 받았던 곳에 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복잡한 해안이에요.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빙하 영향을 받는 해안 나타난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개신교 믿고 있고요. 주 언어가 영어이다. 자, 그런데 캐나다 이쪽에는요. 퀘벡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독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하고 있는데요. 맨날 부결돼요. 그래도 캐나다에 붙어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국민투표가 부결되곤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바로 퀘벡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세아니아로 가보죠. 자, 오세아니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바로 오셀리아, 호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호주는 굉장히 다양한 자연환경,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호주의 국토 70%는 건조기후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북쪽 해안에는 열대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는 온대기후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주로 해안 지역에,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공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일할 사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이 됐을 때 호주로 돈 벌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호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돌리는 알바만 하면 1시간에 막 3만 원, 4만 원씩 준대요. 제 친구가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갔었는데요. 1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대요. 와,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금이 굉장히 센 나라예요. 인구 밀도가 낮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왜냐하면 건조기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호주는 굉장히 농목업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이쪽 건조기후 지역에 특히 머리 달린 강 유역에서 넓은 지역에서 양 사육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밀이 재배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찬정 분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곳이에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목양 발달했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소를 사육하기도 해요. 그만큼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산 청정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 많이 사육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 많이 수입하죠. 그리고 철광석과 석탄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서 광물 자원,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농산물과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것들을 수출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선진국이지만 사실 공업 발달은 미진하고 농목업이 발달하고 광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호주 아래쪽에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크게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위의 섬을 북쪽에 있어서 북섬, 아래에 있는 섬을 남쪽에 있어서 남섬이라고 부르는데요. 뉴질랜드도 역시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는 나라예요. 특히 북섬은요, 다양한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요. 남섬은 빙하 지형이 나타납니다. 역시 대륙, 육지와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원시 상태의 자연환경을 아직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뉴질랜드에서 많이 촬영을 했죠.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 뭐 킹콩 이런 것들이 바로 뉴질랜드에서 찍었고요.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뉴질랜드도요, 호주와 마찬가지로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여서 굉장히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사육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요, 인구보다 양의 수가 더 많대요. 그만큼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세일리아,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조그마한 섬들도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섬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섬들,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오세아니아에 속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지역과 관련해서 시험에 혹은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섬이 침수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섬들의 위치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아, 오세아니아에 속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 위치가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으신가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암기하고자 노력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레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지리 학습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습 꾸준히 하시고요. 복습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키워드 정리해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드릴게요. 오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자, 먼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시고요. 오세일리아는 국토의 70%가 이기후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에 서로 다른 지형이 발달하는데요. 어떤 지형이 발달하는지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기후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요, 세계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기후 기본 다지기라는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와 관련된 내용 중에 기온, 그리고 강수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